안녕하십니까. 소개를 받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박종민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미얀마 ODA 사업의 사례 및 시사점, 특히 미얀마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 소외지역 생활요건 개선 사업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미얀마 사업, 이런 태양광 사업을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ODA 사업으로 개발도상국에 적용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등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강의해 드리고요.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차는 사업 개요, 사업 성과, 사업 평가, 시사점 및 제안,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사업의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미얀마 태양광 발전을 통한 소외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이고요. 우리 코이카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미얀마에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미얀마 국가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이 시작과 또 끝나는 시점이 있지만 사업의 본격적인 성과는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업은, 제가 설명드릴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이 됐고, 이제 본격적인 성과가 2019년 이후에 지금까지 나타나야 되는데, 미얀마 상황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녹록하지 않고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거나 사업의 이제 이런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활동이 좀 제한되어 있긴 한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 사업의 성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미얀마 총선 결과 미얀마의 국가 원수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끈 국가민주연맹이 압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미얀마 군부가 이제 불복을 했고요. 불복을 해서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안타깝게도 군부의 쿠데타는 성공을 하게 되고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 원수인 아웅산 수치와 당시 대통령인 원민 대통령을 구금합니다. 군부는 쿠데타 이후에 민간인을 무차별하게 체포하고 폭행하고 학살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얀마 군부의 불법 쿠데타 그리고 이런 무차별 민간인 학살 행위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비판을 하고 있고요. 한국 정부와 코이카도 ODA를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국제사회의 이런 제재 활동이나 협력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2021년 8월 미얀마를 대상으로 한 ODA 사업들을 전면 지금 중지한 상태이고요. 그러면서 현재까지 미얀마 상황은 미얀마 대외 무역 부진과 투자 유치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 업체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철수하고 있습니다. 자금도 회수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좀 안타까운 일인데, 내부 내수 시장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고 있다는 점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얀마 지원 전략 프로그램, 우리 정부의 미얀마 지원 전략 프로그램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미얀마에 하는 사업에 대한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미얀마 상황은 미얀마의 사업을 하기 위한 환경이라고 보신다면 이거는 제도적 배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미얀마 우리 정부 코이카 포함해서 ODA 지원 전략 프로그램의 요지는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목표를 말씀드리면 포용적 개발을 위한 인프라 지원, 제도 구축 지원을 통한 미얀마 경제사회 발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틀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또 이제 분야를 좀 정했습니다. 분야는 5개 분야인데요. 공공행정, 거버넌스, 지역개발, 교통, 에너지, 교육. 이렇게 이제 큰 지역 목표 안에서 분야를 축소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 어떤 내용들로, 이런 분야에 어떤 내용들로 지원하냐. 이것도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평화, 민주주의, 굿 거버넌스 구축 지원, 지속 가능한 농업 및 농촌 개발을 통한 경제 발전 지원,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국민 통합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 성장 기반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 훈련 교육 및 고등교육 강화를 통한 인적 자원 양성, 이렇게 5가지 지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ODA 통해서 지원한 내용들은 이 목표와 분야 내용을 내용 하에서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규모를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을 했느냐? 2009년 기준의 ODA 그 규모를 가져왔는데요. 왜냐하면 최근 2020년, 2021년은 변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1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있었고요. 2021년은 군부 쿠데타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ODA를 한국 정부 말고도 여러 정부들이 이제 줄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2018년, 17년, 19년 지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우리 정부가 미얀마에 지원한 액수, 규모는 9,064만 불, 하나로 약 1천억 원입니다. 코이카는 2,380불, 80만 불, 하나로 약 270억 원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미얀마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 소외 지역 생활 여건 개선 사업 2014년부터 2018년, 2012년에는 이제 구상이 됐었고요. 본격적으로는 2014년부터 18년, 4년 동안 지원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의 개요는 어떠하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내용입니다. 이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전력 공급이 되지 않는 농촌 지역에 독립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필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식수 개선 사업 등에도 활용하여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원하는 전략적 배경으로는 미얀마 정부죠. 미얀마 정부는 농촌 기반 경제에서 산업 기반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국제개발 전략을 수정해서 수립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교육과 보건산업 발전하에 농업, 통상, 호텔 및 관광산업을 미얀마의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전략 배경 하에 우리 정부 및 코이카가 농촌 지역의 개발을 위한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 주도 하에 농촌 전략화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본 것입니다. 이런 여건이 그러면 이런 그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게 된 추진 여건은 무엇이냐? 아직까지 농촌 지역이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 전력망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벽지에 농촌 지역에 전력 제공을 통해서 전력 제공을 위한 기술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좀 하자라는 것이 이제 이 사업의 추진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사업 검토는 어떻게 되었느냐? 미얀마 정부가 국가 개발 전략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책 추진 차원에서 농촌 마을의 가구, 학교, 공공기관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우리 정부와 코이카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걸 저희가 검토를 했고 지원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수혜자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에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전체 마을 수혜자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리고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말씀드리면요. 당초 전체 마을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 제시된 배정망의 독립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방식으로 이제 검토를 처음에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 마을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한 마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처음엔 구상이 됐었는데요.
이거를 검토하는 과정에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이 좀 어렵겠다. 또 비용 대비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다. 또 지속 가능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라는 게 이제 대두가 돼서요. 수혜자를 공공시설, 학교, 병원 등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그 사업 성과와 발전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 것이죠. 그러면 이 사업의 산출물은 무엇이냐? 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미얀마 몬주네 3개 마을, 6개 사업 대상지에 50kW 독립형 태양광 발전소 및 태양광 펌핑, 그 식수 개발이죠. 식수. 지하수를 펌핑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또 여기까지가 1차 이제 모델이었는데, 수원국, 즉 미얀마 정부가 추가 요청을 해서 줄을 하나 더 정했습니다. 사가잉주의 타마이칸 지역에 20kW짜리 독립형 태양광 발전소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게 두 개 지역에 3개 마을씩 6개 마을에 대해서 독립형 태양광 발전을 설립한 게 이 사업의 산출물,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업을 했던 사업 대상지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지금 미얀마가 되겠고요. 이제 중국이고, 라오스, 타일랜드, 태국. 이쪽에 이제 베트남, 캄보디아가 있겠고요. 여기 인도가 있고, 여기 인도네시아가 있겠죠. 한국은 또 이쪽으로 있고. 여기 미얀마의 사가잉주, 몬주. 원래는 이제 몬주부터 이렇게 진행됐다가 사가잉주 이렇게 2개 주에 3개 지역. 여기 찌따오 마을, 민긴 마을, 타마사이칸 마을, 그리고 몬주의 마레이차웅, 탐핑차우리, 나우콩지. 이 마을에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좀 구체적으로 그 인공위성 사진으로 좀 설명드리면, 사가잉주 민긴 마을에는 이제 도서관, 병원, 초등학교에 이제 혜택을 준 거고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거고요. 사가잉주 찌따오 마을, 제가 6개 마을, 2개 주에 6개 마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가잉주 찌따오 마을에는 여기 관정, 관정은 이제 우물이죠. 태양광 시설, 관정, 식수 시설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또 사가잉주 타마사이칸 마을에는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고요. 몬주 나우콩지 마을에는 중학교, 보건소, 초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보급되었습니다. 몬주 탐핑차웅레이 마을에는 초등학교 2개, 그 다음에 몬주 마레이차웅 마을에는 태양광 시설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업 개요, 이제 그 태양광 발전 사업 개요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정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표로 정리돼서 한꺼번에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미얀마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 소유 지역 생활 여건 개선 사업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제 사업 기간은 2014년부터 18년까지 4년입니다. 그 미화로 335만 불, 하나로는 한 37억 원, 37, 8억 원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됐고요. 사업 형태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는 이제 기간이 있고 예산이 있고 이런 목적이 있고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프로젝트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국가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는 벽지죠, 시골 지역, 병원, 학교 등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여 해당 지역의 기초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개선시키는 것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사업의 내용으로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코이카가 대표해서 했던 내용들이 있고요. 또 수원국 정부가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우리 정부 코이카가 했던 것들은 기자재 지원 및 설치, 태양광 발전 기자재이죠. 그 다음에 전문가 파견, 역량 개발, 그 다음에 사업 관리 및 성과 모니터링이고요. 미얀마 정부가 한 거는 부지 제공 및 정리, 또 기자재 면세 통과 및 행정 지원입니다. 335만 불 전액을 다 우리 정부가 감당을 했고요. 그 중에 태양광 그 장비 지원 및 설치로는 258만 불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전문가 파견은 우리 인력이 이제 파견돼서 업무를 하고 또 역량 개발을 해주고 운영 지원을 해준 이런 것들인데요. 29만 불. 한 3억 원, 3.5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역량 강화는 주로 이제 한국에 초청하거나 뭐 필요한 운영 지원을 했던 건데요. 뭐 보통 한국에 초청을 하거나 뭐 세미나를 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54만 불. 약 한 6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6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관리 및 성과 모니터링은 한 24만 불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급 분당 사항 말씀을 드렸고요. 성과 관리로는 이제 산출물, 그 다음에 성과 지표가 있는데요. 산출물, 이 사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지는 산출물은 태양광 발전소, 그 다음에 펌핑 시스템, 식수 제공이죠. 식수 및 이제 생활수치 제공이죠. 그 다음에 운영관리 인력의 역량 강화. 이게 이제 산출물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그럼 이 산출물을 통해서 나타난 성과가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인데요. 태양광 발전소에 의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그리고 태양광 발전으로 위한 온실가스 감축. 이게 이제 친환경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 같은 발전 열량을 그 발전했을 경우에 석탄가스로 이제 인해서 감축되는 CO2를 이제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펌핑 시스템에 의한 식수 공급. 이게 이제 성과고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운영 과정에 이제 그 기간을 통해서 성과를 이제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지표 및 그 설명은 이거는 이제 지표 어떻게 그러면 이런 성과를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라는 건데요. 발전소에 의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발전량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은 감축량일 테고요. 이 발전량에 따른 감축량, CO2 감축량. 그 다음에 펌핑 시스템에 의한 식수 공급은 관정 대체율. 그러니까 우물에서 직접 이렇게 펐던 그 것들에 대한 태양광 발전을 통한 이런 전력을 이용해서 관정을 얼마나 대체했느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 성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성과도 제가 표로 전 준비했는데요. 사업 기업표에서 이제 성과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이런 제가 사업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업 설명된 사업으로 그럼 과연 어떤 성과가 났냐? 성과라고 하는 건 어떤 결과, 혜택이 발생했느냐잖아요. 성과를 내는 게 사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에 어떤 목표를 내기 위한 성과를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이제 말씀드렸고요. 목표를 그러면 어떤 목표가 어떤 성과를 달성해야 그 목표가 달성되느냐. 세 가지, 뭐 이미 제가 설명을 드리게 했었는데 세 가지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발전소 사업에 발전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펌핑 시스템에 의한 식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이 성과 세 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객관적인 지표인데요. 이게 Objective Verifiable Indicator 약자입니다. 객관적인 성과 지표. 이게 첫 번째로는 태양광 발전량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소 설치를 잘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발전량으로 이제 측정하겠다는 거고요. 발전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감축됐느냐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감축량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출물 펌핑 시스템 식수 공급은 얼마나 기존의 관정을 대체했느냐로 하겠다는 겁니다. 기초선, 중간선, 종료선은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0kW, 그 다음에 대체율 0, 그 다음에 감축량 0, 그 다음에 대체율 0이었던 걸 중간에 한번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엔드라인, 끝난 다음에 점검해서 사업 시작 전 대비 사업 끝났을 때의 목표치가 10,000kW를 생산하면 성공했다.
그 다음에 CO2는 이거 8톤입니다. 8톤의 CO2를 감축했다. 그러면 성공입니다. 그리고 100% 대체했다. 그러면 성공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입증수단이죠. 이거는 means of verification인데요. 준공보고서, 이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준공보고서 및 현지 실사로 100만 킬로와트의 태양광 발전을 했다라는 걸 이제 보고 성공했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 이거는 뭐 객관적 측정 지표가 있으니까 측정하는 거고, 이것도 식수에 대한 펌핑 시스템, 이것도 준공보고서 및 현지 실사를 통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구성을 하고 실제 이제 2018년에 19년에 진행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 관리, 성과 관리를 하는 그 모형입니다. PDM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풀네임은 프로젝트 디자인 매트릭스인데요. 요거를 보면 사업의 성격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 소외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하는 겁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이 사업의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는 무엇이냐? 이것도 이제 다 설명드린 바 있지만,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된 마을에 이산화탄소, CO2를 감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 그리고 사가잉주 찌따오주 마을에 태양광 펌핑 시스템으로 식수를 공급하는 것. 이게 사업 목표인 겁니다. 이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 사업 목표가 달성되면 이 상위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업으로 산출물을 내겠다는 거죠. 산출물은 사업이 종료가 되면 바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2018년에 사업이 종료됐으니까 바로 나왔죠. 태양광 발전소를 사업 대상지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펌핑 시스템을 사업 대상지에 설치했습니다. 운영관리 인력의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건 다 한 거죠. 그럼 이걸 하면 이 사업 목표가 달성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업 목표가 달성되면 이 사업 목표가 달성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 산출물은 사업이 끝나는 2018년에 바로 나타나지만, 이 사업 목표와 상위 목표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9년, 20년, 지금 2022년이죠. 2022년까지 계속 사업을 봐야 되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은 코로나가 발생을 했었고, 2021년은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자행하면서 지금 국가 위기 상태, 국가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목표, 상위 목표를 정확하게 달성했는지, 그리고 달성하도록 팔로우, 후속 조치를 미얀마 정부가 했는지, 혹은 우리 정부가 적절하게 서로 이제 파트너십을 이뤄서 관리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쿠데타 이후에 미얀마 정부와 ODA 관련된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지원을 잠정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쪽 그 사업 설계 모형 설명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그럼 이 산출물은 이런 활동과 투입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즉, 코이카가 앞서 사업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335만 불을 투입하고요. 기자재, 전문가, 역량 강화 등등. 수원국 정부가 부지 제공을 하고, 부지에 대한 정리도 지원을 하고요. 기자재 면세 통관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이런 투입을 하면서 기자재 설치하고, 전문가 파견하고, 역량 강화하고, 사업 관리와 성과 모니터링을 하면 이런 산출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어떻게 검증하냐? 요거를 검증하는 겁니다. 제가 이건 Objective Verifiable Indicator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인디케이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요거 인디케이터를 봤더니 태양광 설치가 잘 됐다. 숫자죠. 잘 됐네. 펌핑 시스템이 잘 있다. 됐네. 역량 개발, 역량 강화의 대상자 참여한 숫자나 교육 시간이 충분히 됐다. 됐네. 그럼 요건 산출물이 된 겁니다. 요걸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보느냐? 준공 보고서와 현지 실사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means of verification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요게 되면 요게 된 거고, 요걸 봤더니, 이거 된 거고, 요게 되면 이게 되면 사업이 성공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것만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나 중요한 가정, 이건 환경적 요인인데 이게 전제가 되어도 되는 겁니다. 뭐 수원국이 약속을 지켜야 되고, 뭐 이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고, 마을 주민이 참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여기에 이 프로젝트 내부에는 없으나 당연히 이제 그 수혜자라든지 이거를 주체적으로 운영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펌핑 시스템 같은 이거 고장 부품 조달 이런 게 돼야지 당연히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사업 설계 모형을 설명드리면서 이 사업이 구성이 됐고 관리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실제로 관리도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사진 자료인데요. 이 사업이 이제 2018년에 종료된 거기 때문에 이 사진 자료는 종료 이후에 저희가 이제 구한 겁니다. 좀 저희 뭐 이렇게 종료 보고서, 종료 이후에 평가 보고서 등등을 통해서 구한 건데요. 사가인주 민긴마을 병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병원, 학교 이런데 공공시설의 태양광 발전을 제공했다고 했죠. 전력을 제공했다고 했죠. 이거 전봇대 저희가 이제 다 만든 거고요. 배터리, 태양광 발전은 배터리 필요하죠. 그 다음에 병원의 백신 보관을 위한 냉장고에 이제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을 공급해서 이 냉장고를 돌렸습니다. 2번 병동의 전등도 저희가 제공한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가행주 민긴마을의 학교 도서관, 태양광 발전을 활용한 가로등, 이 가로등 태양광 발전으로 지금 돌리고 있고요. 혹시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업무 매뉴얼 저희가 제공했고요. 도서관에 시청각 자료에 제공되는 전력, 그 다음에 여기 마을 회관이나 뭐 그런 건데요. 거기 전선 연결된 모습, 입니다. 식수도 제가 펌핑 시스템 말씀드렸죠. 기존 관정 급수 시설이 이런 모양이었는데 기존 관정 디젤 발전기, 이런데 이제 신규로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펌핑을 하게 됐습니다. 관정도 디젤 발전기 사용 시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가행주 찌따오 마을 학교입니다. 학교 주변 전력망 시설이고요. 요거 이제 충전형 배턴,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충전한 랜턴이고요. 여기 학교에 전력만 공급되었습니다. 전봇대. 그리고 가로등. 저희가 만든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지 시공, 뭐 이것도 매뉴얼 또 이렇게 제공했고요. 몬주 나온콩지 마을 보건소. 여기도 이제 보이시죠? 사진 보입니다. 보건소에 이제 전력 공급된 거고요. 태양광 발전 시설을 활용한 구보건소에도 지금 가로등 있습니다. 냉장고, 그 다음에 이런 시설들. 초등학교에도 몬주 나온콩지 마을 초등학교에도 가로등, 그 다음에 이 접지 시공 저희가 다 한 거고요. 전선 연결해서 전력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발전 시설 내 이제 보니까 이 관리가 잘 안 돼서 거미줄도 있는 것도 제가 발견했고, 좀 문제점도 좀 이렇게 발견해서 이 당시에는 이제 사업이 다 완료된 다음에 보완 요청을 좀 한 바는 있습니다. 사진 자료 8번은 이제 몬주 탐핑 창우리 마을 학교인데요. 여기도 정문에 가로등, 충전기 전선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도 좀 저희가 제공했고, 초등학교에 이제 구초등학교, 신초등학교에 둘 다 가로등을 제공했고 전력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몬주 마레이 차웅 마을 학교에도 발전 시설의 이런 그 시스템 저희가 했고요. 여기 전등, 배선 다 저희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을 회관 및 이제 마을 뭐 이거 있잖아요. 마을 회관의 회관, 여기에도 저희가 전선 공급해서 전등이라든지 이런 전력을, 태양광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사업한 거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이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뭐 평가 긍정적인 것만 있으면 저희가 의미가 시사점을 찾을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부정적인 평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인 평가는 부정적으로 보면서 시사점을 좀 찾아내고 뭐 다른 국가 확산하는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특히 이제 북한에도 이건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평가 중에 긍정적인 평가는 일단은 뭐 성공사업을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사업이냐 성공사업이지 않냐 평가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업의 성과 지표가 있었습니다. 성과 목표가 있었고 성과 목표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본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정부 특히 국무조정실에서 ODA 사업을 평가할 때 11.33점을 받았습니다. 11.33점은 사실 높은 점수는 아니죠. 16점 만점에서 11점을 넘으면 성공한 거로 평가하는데 11.33점. 간신히 성공한 거로 평가를 좀 받았습니다. 뭐 성공하지 않고 그 밑에 점수를 받은 사업들도 있으니까 일단은 사업을 성공한 거로, 객관적으로 성공한 거로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도 긍정적인 점인데요. 사업 대상지 공공기관, 뭐 학교나 보건소 등 지금 앞서 사진 자료를 보셨습니다. 사진 자료에서 봤더니 학교 보건소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을 확보했다. 뭐 저희가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곳에 전력을 공급하면서 또 친환경 공급을 했기 때문에 전력을 공급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도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 전력 공급을 통해서 냉장고라든지 전등, 그 다음에 어떤 뭐 이런 TV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교육 여건도 또 보건 여건도 전력적인 면에서는 개선했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이것도 뭐 사업이 그 종료된 시점에서 확인했는데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긍정적인 면으로는 사업을 교육, 보건 및 위생 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한편 주민의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한 환경 인식을 제고했다. 저희가 이제 어떤 교육 같은 거 했잖아요. 그러면서 친환경이나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했고 태양광 발전이 이런 점에 좋았다라는 걸 교육을 했다는 의미죠. 현지 주민 참여도가 비교적 높았던 것으로 평가한다. 이게 주민 참여도가 낮으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태양광 발전을 관리해주고 유지, 보수해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그 주민 참여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요. 사업 주민 참여도 및 관심이 이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성과를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점에 이제 그 상위 목표와 사업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걸 달성할 수 있느냐. 사업의 아웃풋, 결과물은 사업이 끝나자마자 나오는 것들이죠. 발전소, 펌핑 시스템, CO2 감축, 뭐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은 다 끝나자마자 측정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속되느냐는 사실 미얀마 정부와 그 다음에 지방정부 그리고 주민들의 역할입니다. 주민들의 몫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는 뭐 참여도가 비교적 높았던 거로 평가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부정평가, 긍정평가 또 남았는데요. 부정평가를 말씀드리면 사업 대상 지역에 국가 전력망이 연결된 사례가 있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 태양광 발전이 그 지원된 지역은 기본적으로 국가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은 벽지였습니다. 왜 벽지에 지원하느냐? 국가 전력망을 연결하기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태양광 발전으로 자체 그 지역을 커버하겠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국가 전력망이 연결되는 순간 국가 전력망을 쓰죠. 그러면 태양광 발전을 쓰지 않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효과성, 성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력망이 연결된 사례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사업의 성과를 떨어뜨릴 요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례가 있었다는 거지 다 연결됐다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점이 있었다는 거고요. 또 발전 용량이 소규모여서 수요에 충분하게 부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게 완전하게 마을을 다 커버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일부만 담당하게 되니까 국가 전력 발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발생한 겁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계속 국가 전력이 필요하다, 전기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이런 문제점이 또 국가 전력망을 연결하는 요인이 되고 태양광 발전이 100% 충족되지 못했다라는 평가로 이제 이어질 수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또 부정평가를 또 말씀드리면 오지 마을에 소규모로 설치가 되어 직접 편익을 받는 수혜 계층의 수와 수혜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뭐 같은 얘기긴 한데요. 이게 다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일부만 집중됐다는 겁니다. 저희가 공공시설만 했지만 공공시설에서 이어지는 편익을 받는 남는 그 전력을 사용하는 받는 주민이라든지 혹은 기관이 일부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커버가 안 되면 계속 전력에 대한 요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를 또 하나 말씀드리면 태양광 발전의 관리, 고장 부품 조달 및 수리를 위한 인력 양성 및 재정적 지원, 지원이 기초적인 수준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다. 이게 이제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부품이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를 통해서 잘 관리를 해야 태양광의 효율이 올라갑니다. 근데 만약에 관리가 되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지겠죠. 효율이 떨어지면 성과가 떨어지고 전력의 퀄리티라든지 양이 적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 해도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미얀마의 또 벽지에 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것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소외계층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시설인 학교, 보건소 및 우물에 태양광 전력 공급을 했다. 이런 점이 또 의미가 있고요. 공공한테 또 집중했다는 겁니다. 개인한테 집중하지 않았고. 또 환자와 가사 노동을 하는 여성, 그리고 남녀 학생에게 고르게 혜택이 됐다. 이게 사업을 했는데 일부에게만 집중되면 문제가 생겼죠. 근데 이 고르게 집중이 돼서 전반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됐고 공공의 서비스가 제공이 됐다. 이런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인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기존 디젤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환경보호 측면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 당연히 친환경 사업이니까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발전이 됐겠죠. 그러면서 환경을 보호했겠고요. 그리고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일부에게나마 심어줬다는 겁니다. 교육도 했고 실제 돌아가면서 느끼기도 했을 거고요. 그러면 이 지금 평가에 대한 한번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평가에 대한 해석을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 정부가 평가했던 점수를 매겼던 11.33점 성공적인 거를 일단 봤고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성공적이다. 그러니까 사업이 프로젝트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2018년에 끝난 이 사업은 성공적이다 라고 일단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의 진정한 성공은 종료 시점보다는 종료 이후에 계속 사업이 성공적으로 돌아가느냐일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랬냐? 그런 점에서 이제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종료 시점에는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성과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평가가 된다. 그런데 태양광 사업으로 독립적인 전력으로는 이루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저희가 대상지로 지정했던 지역에 전력을 다 커버하지 못했다. 그리고 제가 단점으로 살짝 말씀드린 게 있는데 국가 전력망이 연결이 됐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사업으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했다. 태양광 사업이 마을에 완벽하게 혜택을 주지 못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업지의 태양광 발전이 독립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국가 전력망이 구축되고 제공되는 경우는 효과성이 절감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이라든지 지방정부, 지방자치가 마을에 이제 이런 마을 운영하는 이 조직이 태양광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성을 체감을 해야지 이걸 더 운영하고 개선하고 활용하면서 이제 지속 가능하게 될 텐데 그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전력 생산 비율 등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고 있다. 관리하려면 관리 비용이 들죠. 유지 보수하려면 기술적인 게 필요하죠. 이런 문제, 인력의 전문성이 요구되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종료된 2018년 이후에 제공되지 않으면 효율이나 사업의 성과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사업의 평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해석까지 봤는데요. 그러면 이 과연 시사점 및 제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면 정확한 수요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평가에서 단점도 봤잖아요. 미래의 변화까지 수요를 예측해서 정확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태양광 발전이라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햇볕이 줘야 됩니다. 일조량이 많아야 되고, 기가 길어야 되고, 먼지나 이런 것들이 좀 적어야 되고, 그리고 국가 기관망과의 그 거리가 충분히 있어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하고, 등등. 어느 정도의 수원국 정부의 의지도가 있어야 되고, 마을 주민들의 요구도 있어야 되고, 희망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조사가 되고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력 공급 그 자체보다는 전력의 공급을 통한 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이어야 된다. 전력 공급 자체만 하게 될 경우에는 주민의 참여 및 주인의식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전력은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전력을 공급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체감한다. 이 태양광 사업 자체가 체감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 태양광을 운영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태양광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중요하죠. 그 마을을 구성하는 주민들이 매우 중요한 게 그 주민들이 결국은 태양광 발전을 운영하고 혜택을 보고 또 투자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태양광 발전은 지속 가능하게 활용될 수 없고 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와 주인의식을 고무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지속돼야 되고 구상 자체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된다.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서도 그래서 식수 공급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공공시설에 집중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으로부터 얻는 그 편익이 있었죠. 이런 편익이 직접적이고 검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체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유지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순하게 제공한 다음에 혜택도 있고 정부도 의지가 있지만 주민들이 못하는 겁니다. 전문성이 없고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 그리고 국가의 배정망 정책하에 추진되어야 된다. 태양광 설치 이용에 대한 이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책 하에 이 태양광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별도로 될 경우에는 국가 배정망이 깔리는 순간 태양광의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친환경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한 전력을 한전에 사주면 모르겠는데 미얀마 정부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 그렇게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미얀마 태양광 사업의 사례에서 북한의 태양광 사업 추진, 유추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고 북한이 추진한다면 혹은 미얀마가 아닌 다른 개도국이 추진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